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편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지금 생각하면서 투자 심리 많이 위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수도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바라보는 분들이 생각들이 좀 어떨까? 그리고 좀 어떻게 이제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ADR 상장이 대흥행을 이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세 가지가 모이는 SK하이닉스라고 했고, 전략 2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ADR.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흥행이 아주 성공을 거뒀다 이런 얘기고, AI 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난 SK 그룹 회장의 워딩을 따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 메모리 업체들의 위상이 과거같이 그냥 단순 제조업 이런 걸로 볼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공동 설계자의 위상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이익적으로도 과거의 느낌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고, 그게 눈에 확연히 보여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 지금 미국 와서 40조 원을 ADR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조달을 합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금액입니까? 미국 미국 시장 거래소 업체 사람들도 엄청 입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인 게 성공한 게 맞다.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 주고 싶고요. 그 누가 샀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롱숏 플레이 어떻게 될지요. 상당히 지금부터 이제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질 텐데, 어떻게 될지 하나씩 좀 보시죠. 자, SK하이닉스 15.6%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조금 이제 강하게 반등을 이제 추구를 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아무래도 원주가 15.6% 더 밑에 가 있는 거니까 그 갭을 좀 메꾸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국내 투자자로서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5.6%를 다 이렇게 하루에 따라가는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 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그 프리미엄 격차는 좀 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그냥 다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스퀘어로.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롱숏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저는 UBS랑 저는 반대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UBS에서는 ADR을 롱, 한국의 원주를 숏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DR은 롱하니까 점점 더 올라갈 거고, 숏해놓은 SK 원주는 가만히 있든지 더 내려갈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요. 초반에는 ADR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살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상장 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ADR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총이 상당히 이제 커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물량은 한정돼 있다. 2.5%로 한정돼 있다. 라고 할 때는 대체제로 이쪽에서 한국에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DR 어느 정도 올라가면 ADR 숏, 한국 원주 롱 이런 쪽으로 전략이 롱숏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ADR 발행했으니까 여기 지금 뉴욕 한복판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갖다 넣었는데요. 이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거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담회 발언을 제가 제 전략 2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AI 투자 사이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뭡니까? 지금 AI 4살에서 5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AI 수요라는 게 지금 1, 2년에 단박 없어질 이럴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최근에 이제 급락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 2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액면 분할 검토, 옛날부터 액면 분할 얘기가 계속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이제 또 관심 사항일 수가 있겠다. 이런 거 조그만한 거지만은 사실은 캐탈리스트로 작용을 하려면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왜 AI 쪽 아직 이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는 저도 1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엔비디아 빼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여기들이 다 자체적으로 AI 칩 브랜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탈 엔비디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또 GPU 좀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 이슈도 있고 그쪽 생태계에 자꾸 들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탈출이 불가해지니까 예, 바게닝 파워가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만들어줍니까? 결국은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에서 뭐 관여되는 그런 부분도 꽤 있을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망을 독립하는 게 메모리 산업의 위축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써놨습니다만은 탈 엔비디아지 탈 HBM이 아니다. 이 점은 머릿속에 꼭 넣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탈 엔비디아 전략, HBM하고 고성능 디램 탑재는 필수다.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뭐 이거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HBM이 됐든 고성능 디램이 됐든 꼭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없이 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를 저런 형태를 만드는 그 저변은 계속 확대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고, 진짜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메모리 업체가 공동 설계 파트너로 진화 중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만들어서 사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이제 전통 D램이나 낸드 이런 업체였다고 보면 이제는 뭡니까? 주문형이에요. 반도체가 주문형 반도체화 되고 있다. 예. 근데 주문이 특정 주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진도 비싸고 이 설계 초반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 이걸 갖다가 붙일 것인가. 예, 그렇다고 보니까 단순 생산업체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형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 세상에서 HBM과 고성능 D램을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또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바게닝 파워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주말에 숫자들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삼성전자 보시죠. 전주 대비 26년, 7년, 8년, 10조, 17조, 31조 각각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확실히 고무적인 2분기 실적을 내놨구나. 근데 주가는 내려갔어요. 근데 실적은 올라갔어요. 누가 만든 걸까요? 예. 주가가 조금 너무 겁내가지고 좀 먼저 도망간 거 아닐까요?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실적에 있어서는 말이죠. 실적에 있어서는 너무 좀 앞서 달린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BNK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28년 숫자는 왕창 이제 접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있는 거는 같은데 이 숫자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쭉 이렇게 10조, 17조, 31조 올렸는데 하이닉스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26년은 2조로 올렸습니다만 27년은 마이너스 3조, 28년은 10조 원을 깎았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깎았어요. 예, 너무 많이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파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6월 29일인가요? 예,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움츠리면 실적 나오면 또 뭐죠? 주가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숫자를 보면은 제가 요 밑에 써놨습니다만 처음으로 전망치 상향이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을 했다. 예, 이쪽이 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삼성전자 쪽으로 이익 상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정도로 2분기 실적이 대단했다. 주가만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주식 일부에서는 뭐 PER 10배, 10배 하면서 계속 뭐 목표 주가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안 따라가고 있다가 몇 번, 수십 번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로 봤을 때 마이크로는 점점 10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6.8배까지 왔고 하이닉스도 5.5배. 삼성전자 4.9배입니다.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익이 많이 상향되면 올라갑니다. 예, 이익이 올라가면은 PER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PER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PER 내려온 거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익은 많이 올라가고 양쪽에서 밑으로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반드시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지 않고 저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는 PBR X축입니다. 그리고 ROE Y축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ROE가 쭉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 선행으로 보시죠. 거의 80%에 가까운 ROE고 삼성전자는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은행에 넣느니 ROE 50%나 80% 하는 이런 데다 넣어놓고 뭐 2년 3년 넣어놓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ROE가 잘 나오고 있는데 PBR 보시죠. PBR로 보시면 삼성전자 이제 겨우 PBR 2배입니다. 하이닉스 아직도 3배가 안 됩니다. 3배 밑에 있죠. 이 줄이 점선으로 쭉 되는 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ROE 이 정도 ROE 나오면 이 정도 PBR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 축을 근처로 다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선 근처에서 이렇게 다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여기만 이렇게 이쪽으로 따로 디스카운트 돼서 많이 이제 거래되고 있죠. 반도체의 사이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를 강조하면서 사이클이 뭐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10배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PBR로 봐도 사이클을 인정하면서 상당히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사이클이 없어졌다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싸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ROE 대비 선행 PBR로는 여전히 저평가다. 뭐 PER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PBR로 단호히 여전히 저평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괴리율 점점 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괴리율 보신 적 있어요? 삼성전자가 목표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차이가 이 정도로 나 있어요. 80%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63%예요. 이게 소형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1위, 2위 시가총액 하는 업체의 상승 여력이 80%에서 63%가 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이게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딱 잘라서 반만 보자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위로 한 뭐 40%, 하이닉스 위로 뭐 30% 조금 더 이 정도로 그냥 보셔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다시 리커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장의 가격하고 애널리스트가 부르는 목표 가격하고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시장의 신뢰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신뢰가 바닥일 때는 어떻죠? 예, 그때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여력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분할로 계속 보시면서 이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성향 따라 다르지만 지난주에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안정형으로 가는 형이나 성장형으로 가는 형이나 아니면 장기로 가는 형이나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회사들을 뭐 빼놓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강조를 이제 해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이게 뭐 거의 뭐 50%가 약간 넘지 않습니까? 두 개만 해도. 그리고 S7까지 하면은 뭐 거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뭐 넣고 가셔야지 이게 주가가 출렁출렁 한다고 해서 빼고 갈 수는 없다. 딴 데 가면요 주가 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오늘 결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 SK 하이닉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 초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고 이 AI 투자의 패러다임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투자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제일 앞에 선봉해 있는 건 어디겠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뭐 두 개의 메모리 업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위상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되지 뭐 축소되지 않는다. 애플의 팀 쿡이 뭐 반도체 가격 100년 만에 대홍수라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다. 메모리 가격. 그런 생각을 하고 또 SK그룹 회장이 뭐 힌트를 약간 준 거는 있죠. 액면 분할 이벤트. 그거 가능성을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할 겁니다. 주가적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될 거예요. 그러나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은 사실적으로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오른쪽에 다음 주 이제 제가 이제 체크할 것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메모리 가격이나 뭐 ADR 거래가 다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주 중반, 주 후반을 이제 월 중반, 월 후반으로 가면서 그걸 보시는 것도 큰 이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략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